강물 위로 달빛이 흔들렸다. 기강의 물살은 밤이 깊어도 쉬지 않고 흘러 낙동강 본류를 향해 나아갔다. 나는 언덕 위 갈대숲에 몸을 숨긴 채 강을 내려다보았다. 5월의 밤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다. 붉은 비단 천릭이 바람에 펄럭였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에 칼자루를 쥐었다. 달은 거의 보름에 가까웠다. 둥근 달빛이 강물 위에 은빛길을 만들었다. 그 길을 따라 물고기들이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퐁당퐁당 평화로운 소리였다. 하지만 이 평화는 거짓이었다. 나흘 전 이 강에는 시체가 떠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의 시체였다. 외놈들이 지나간 자리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광경이 눈앞에 선했다. 불타는 가옥, 울부짖는 여인들, 피 흘리며 쓰러진 노인들, 외놈들은 가리지 않았다.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아이든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죽음만 남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달빛이 더 밝게 느껴졌다. 아니, 눈이 어둠에 적응한 것이었다. 이제 강 건너편의 산그림자도 선명하게 보였다. 바위의 윤곽도, 나무의 실루엣도, 그리고 저 멀리 왜군 야영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열흘 전 의병을 일으켰을 때 따라 나선 이들은 고작 10명 남짓이었다. 내 노비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장정 몇이 전부였다. 그들은 지금 내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갈대 스치는 소리와 누군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뿐이었다. 외놈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사흘 전이었다. 부산포를 점령한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면서 관군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탄금대에서 도원수 신립장군의 군사 16,000이 전멸했다는 소식에 나는 이를 악물었다. 임금께서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문도 들렸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다. 의령 관아의 창고는 이미 불에 탔다. 초계와 신반년의 관할을 뒤져 겨우 무기와 군량을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그 때문에 경상 우병사 조대곤이 나를 도적으로 몰아 체포령을 내렸다는 소식도 들렸다. 웃기는 일이었다. 외놈들이 쳐들어와 백성을 죽이는데 나라의 곡식과 무기를 쓰는 것이 도적질이란 말인가. 바람이 세게 불었다. 갈대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코를 벌름거렸다. 강물 냄새에 섞여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쇠냄새, 피냄새, 그리고 연기 냄새. 외놈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이런 냄새가 남았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풀을 밟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부장 중 하나인 성환이었다. 그는 내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긴장한 탓이었다. 장군님, 남강 하류에서 연기가 보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놈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었다. 함안을 점령한 뒤 정암진을 건너려던 그들은 우리 의병에게 막혔다. 늪지대로 외놈들을 유인해 수백을 수장시킨 정암진 전투 이후 왜군은 다른 길을 찾고 있었다. 그 길이 바로 이곳 기강이었다. 몇 척이나 됩니까? 아직 어둠 속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10척은 넘을 것 같습니다. 10척, 한 척에 20명만 타도 200명이었다. 우리는 13명, 말도 안 되는 숫자였다. 하지만 물설 수 없었다. 이곳은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합류 지점이었다. 경상도로 들어오는 왜군의 보급로였다. 이곳을 내주면 외놈들은 거침없이 전라도까지 진격할 것이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내게 천문을 가르쳐 주시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하늘의 별은 변치 않지만 세상의 일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별을 보며 중심을 잡으라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5월의 밤 공기는 풀냄새와 흙냄새로 가득했다. 봄이 끝나가고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다. 보리가 익어가고 논에 물을 대던 때였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외놈들이 와서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밭은 버려졌고 논은 말라갔다. 백성들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내일 새벽이면 외선들이 기강을 거슬러 올라올 것이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장들이 모두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달빛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던 평범한 백성들이었다. 젊은 부장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군님,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외놈들은 조총으로 무장했고 우리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조총이 뭐가 대수요? 물 위에서는 제대로 쏘지도 못하오. 배가 흔들리면 조준이 안 되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외놈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이 강이요. 우리는 이 강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 어디에 여울이 있고 어디에 소용돌이가 있는지. 외놈들은 그저 강물만 보고 올 것이오. 하지만 강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나는 강을 가리켰다. 기강의 물줄기는 복잡했다. 본류와 지류가 얽혀 있었고 곳곳에 여울과 소가 있었다. 이 물길을 아는 것은 우리뿐이었다. 사흘 전 나는 이 강을 따라 걸었다. 물속에 발을 담그고 깊이를 재었다. 여울목을 확인하고 소용돌이 치는 곳을 표시했다. 강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에는 나무 말뚝을 박았다. 외놈들의 배가 좌초하도록. 그 작업은 쉽지 않았다. 물은 차가웠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한 번은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지기도 했다. 차가운 물이 입안으로 밀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말뚝을 박았다. 하나하나 정성껏. 말뚝은 다 박았습니까? 예, 장군님. 물속 깊이 박아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떠도 물결 때문에 안 보일 것입니다. 성안이 대답했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외놈들은 이 강의 흐름을 모를 것이었다. 그들의 수송선은 우리가 만든 함정으로 들어올 것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하늘의 별들이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었다. 북두칠성이 서쪽 하늘로 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갈대숲에서 일어나 강둑을 따라 걸었다. 부장들이 뒤를 따랐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 물속으로 풍덩 떨어졌다. 개구리가 놀라 풀숲으로 뛰어들었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었다. 부웅, 슬픈 소리였다. 강 건너편 언덕에서 불빛이 보였다. 외놈들의 야영지였다. 그들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20날 만에 달려온 그들은 자신들을 막을 자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광군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도망쳤다. 경상도 땅에는 외놈들을 막을 군대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나라가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이 땅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었다. 우리의 부모와 처자가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강물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찰랑찰랑. 물결이 강둑에 부딪혀 부서졌다. 나는 물가에 쪼그려 앉아 손을 물속에 담갔다. 물은 차가웠다. 5월인데도 산에서 내려온 물은 얼음장처럼 시렸다. 손가락 끝이 저리도록 차가웠지만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이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물속에서 무언가 스쳤다. 물고기였다. 손가락 사이로 매끈한 비늘이 느껴졌다. 물고기는 재빨리 도망갔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강에는 아직 생명이 있었다.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강물은 흘렀고 물고기는 헤엄쳤다. 그것이 희망이었다. 장군님, 추우십니까? 젊은 부장 하나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춥지 않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젊었을 때는 한겨울에도 강물에서 목욕을 했소. 그때에 비하면 이것은 따뜻한 물이지. 나는 손을 물에서 빼고 천릭 자락으로 닦았다. 붉은 비단에 물기가 스며들었다. 이 붉은 옷은 내가 직접 고른 것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왜 붉은 옷을 입느냐고 물었다. 전장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왜 하필 붉은색이냐고. 나는 대답했다. 오히려 눈에 띄어야 한다고. 적이 나를 보고 겁먹도록, 아군이 나를 보고 용기를 내도록. 붉은 옷을 입은 장수가 전장을 누빈다는 소문이 퍼지면 외놈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었다. 실제로 정암진 전투에서 나는 부하 10명에게 나와 똑같은 붉은 옷을 입혔다. 외놈들은 혼비백산했다. 붉은 옷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자 그들은 우리가 수백 명은 되는 줄 알았다. 공포에 질린 외놈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쳤다. 심리전, 그것이 중요했다. 우리는 외놈들보다 숫자가 적었다. 무기도 떨어졌다. 훈련도 부족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것이 있었다. 이 땅에 대한 애착,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 그리고 외놈들을 당황하게 만들 지혜.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동쪽 하늘 끝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새벽이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까마귀가 까악까악 울며 하늘을 날았다. 까치도 쨍쨍 울었다. 참새들이 갈대숲에서 날아올랐다. 날개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나는 일어섰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다. 자리로 돌아가시오. 해가 뜨면 외놈들이 움직일 것이오.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고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시오. 부장들이 흩어져 각자의 매복 위치로 갔다. 갈대숲으로, 바위 뒤로, 언덕 위로.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나는 다시 언덕 위 갈대숲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강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외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두 볼 수 있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먼동이 트고 동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구름이 불타는 것 같았다. 강물도 색이 변했다.
어둠 속에서는 검게 보이던 강물이 이제 회색빛을 띠기 시작했다. 물 안개가 강 위를 떠다녔다. 하얀 안개가 물 위를 기어가듯 흘러갔다. 강 건너편 외군 야영지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양이었다. 외놈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렸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여유로운 어조였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그들은 오늘도 순조롭게 진군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저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얼마나 많은 집을 불태웠는가, 그리고 지금 웃고 있다. 마치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해가 떠올랐다. 붉은 태양이 산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눈부신 햇살이 강물에 부딪혀 반짝였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강물이 금빛으로 일렁였다. 아름다웠다. 전쟁 중인데도 세상은 아름다웠다. 해는 여전히 떠올랐고 강은 여전히 흘렀다. 그때였다. 강 하류에서 배가 나타났다. 하나, 둘, 셋. 외선들이 줄지어 기강을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옆에 있던 성환이 활을 꺼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이요. 기다리시오. 저들이 함정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외선은 계속 나타났다. 5척, 6척, 7척. 성환의 말대로 10척이 넘었다. 11척째 배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숫자를 세는 것을 멈췄다. 충분했다. 저것들을 모두 수장시킬 것이었다. 배들은 천천히 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노를 젓는 소리가 들렸다. 철퍽철퍽. 규칙적인 소리였다. 물을 가르는 소리. 배 위의 외놈들은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다. 일부는 배 난간에 기대어 있었고 일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놈은 하품을 하고 있었다. 첫 번째 배가 우리가 말뚝을 박은 구역에 들어섰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배가 조금 더 나아갔다. 조금만 더, 조금만. 우두두.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첫 번째 배가 물속의 말뚝에 걸린 것이었다. 배가 갑자기 기울었다. 배 위에 외놈들이 비명을 질렀다. 균형을 잃은 배는 옆으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퐁당. 외놈 서너 명이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갑옷을 입고 있어서 물에 뜨지 못했다. 팔을 휘저으며 허우적거렸지만 소용없었다. 강물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물거품이 일더니 이내 가라앉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배도 말뚝에 걸렸다. 배들이 연쇄적으로 충돌했다. 외놈들의 비명소리가 강 위에 울려 퍼졌다. 혼란이었다. 완벽한 혼란이었다. 지금이요. 난 외쳤다. 갈대숲에 숨어있던 의병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가 쇳소리처럼 울렸다. 쇠. 화살이 날아갔다. 13개의 화살이 동시에 허공을 가르미며 외선을 향해 날아들었다. 햇살을 받은 화살촉이 번쩍였다. 배 위의 외놈들은 미처 반응하지 못했다. 화살이 그들의 몸에 꽂혔다. 비명이 터졌다. 다시 쏘시오. 계속 쏘시오. 나는 계속 명령했다. 의병들이 재빨리 화살을 재장전했다.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두 번째 일제 사격, 세 번째 일제 사격,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외놈들이 반격을 시작했다. 조총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탕탕탕. 화약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하지만 배 위에서 쏘는 조총은 정확도가 떨어졌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제대로 조준할 수 없었다. 총알이 갈대숲 위로 날아가거나 물에 떨어졌다. 한 총알이 내 옆에 갈대를 스쳤다. 갈대가 잘려나갔다. 나는 몸을 낮췄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흥분되었다. 피가 끓어올랐다. 나는 칼을 뽑았다. 햇살에 칼날이 번쩍였다. 나는 언덕을 뛰어내려갔다. 붉은 천릭이 바람에 펄럭였다. 마치 깃발처럼. 따르시오. 외놈들을 강물에 수장시키시오. 의병들이 내 뒤를 따랐다. 우리는 강둑을 따라 달렸다. 발밑에 자갈이 튀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좌초한 배에 가까이 다가가자 외놈들의 얼굴이 보였다.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대군인 줄 알았을 것이었다. 매복 공격에 갑작스럽게 당한 그들은 우리의 숫자를 헤아릴 겨를이 없었다. 나는 물가의 바위를 딛고 뛰어올랐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가장 가까운 배 위로 뛰어들었다. 발이 배바닥에 닿는 순간 칼을 휘둘렀다. 외놈 하나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두 번째 외놈이 칼을 들고 덤벼들었다. 그의 칼은 짧고 휘어져 있었다. 외도였다. 나는 몸을 낮춰 그의 칼을 피했다. 칼날이 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바람이 느껴졌다. 아슬슬했다. 바로 일어서며 반격했다.
내 칼이 그의 옆구리를 갈랐다.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배바닥에 피가 고였다. 세 번째 외놈은 조총을 들고 있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나는 앞으로 구르며 거리를 좁혔다. 조총이 발사되었지만 총알은 빗나갔다. 귀 옆으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쇠. 나는 그의 다리를 베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배에 쓰러졌다. 조총이 손에서 떨어져 물속으로 빠졌다. 철퍽. 배가 크게 흔들렸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 무릎을 굽혔다. 숨이 가빠졌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혀를 깨문 모양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의병들도 배 위로 올라와 싸우고 있었다. 숫자는 적었지만 기세는 우리가 압도했다. 외놈들은 이미 사기가 꺾여 있었다. 배가 좌초하고 동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본 그들은 제대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한 의병이 외놈 둘을 상대하고 있었다. 고전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뛰어갔다. 한 외놈의 등을 베었다. 그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다른 외놈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가 배 난간에 걸려 물속으로 떨어졌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의병이 외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적을 찾아 움직였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다. 피가 섞인 것이었다. 시체가 물에 떠내려갔다. 살아남은 외놈들은 배를 버리고 헤엄쳐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갑옷을 입은 채로는 멀리 가지 못했다. 하나둘씩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배난간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강을 바라보았다. 11척의 배 중 절반 이상이 파손되었다. 나머지 배들은 서둘러 방향을 틀어 도망치고 있었다. 우리의 승리였다. 하지만 기뻐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멀리 강 하류에서 연기가 더 많이 피어올랐다. 왜군의 본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오늘의 승리는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5월의 햇살이 뜨거웠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붉은 천릭은 이제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것이 전쟁이었다. 강둑으로 돌아온 의병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겼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13명의 의병이 수백 명의 왜군을 물리쳤다. 장군님. 성안이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상기된 빛이 돌았다. 팔에 상처가 있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정말로 이겼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숙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오. 외놈들은 다시 올 것이오.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겼습니다. 다음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젊은 의병 하나가 외쳤다. 다른 의병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외놈들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좋소. 그렇다면 다음 전투를 준비합시다. 외놈들은 사흘 안에 다시 올 것이요. 우리도 준비해야 하오. 의병들이 흩어져 시체를 정리하고 무기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나는 강둑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물은 여전히 흘렀다. 피로 물든 강물도 흐르고 흐르면 언젠가는 깨끗해질 것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5월의 바람은 따뜻했다. 벚꽃이 다 지고 난 뒤의 바람이었다. 여름이 오고 있었다. 긴 여름이, 그리고 긴 전쟁이. 나는 눈을 감았다. 피로가 밀려왔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장군님. 성안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는 눈을 떴다. 외선에서 가져온 물건들입니다. 그는 내게 몇 가지를 보여주었다. 쌀자루, 화약, 조총 몇 자루, 귀중한 것들이었다. 잘했소.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요. 성안이 물건을 들고 가자 나는 다시 강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의령 땅이 보였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던 곳, 내가 지켜야 할 곳. 사흘 뒤 나는 다시 출전했다. 이번에는 외선이 세 척뿐이었다. 부장 넷과 함께 출격해 그들을 모두 쫓아냈다. 외놈들은 기강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이 강을 통한 보급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소문이 퍼졌다. 기강에 귀신 같은 의병이 나타났다는 소문, 붉은 옷을 입은 장수가 신출기 몰한다는 소문, 청강 홍위 장군이라는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웃었다. 청강 홍위 장군,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의 장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다. 과거에 낙방하고 벼슬도 없는 한낱 유생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가?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지키는 것이었다. 백성을 지키는 것이었다. 외놈들에게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의병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명이었던 것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었다. 사람들이 내게 모여들었다. 농부도 왔고 상인도 왔다. 양반의 자제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다. 신분은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이 땅을 사랑했다. 모두 외놈들을 물리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을 훈련시켰다. 활쏘기를 가르쳤고 칼쓰기를 가르쳤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질 수 없다. 이 땅은 우리 것이고 우리가 지킬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기강에 나왔다. 혼자였다. 달이 밝았다. 강물이 은빛으로 빛났다. 나는 물가에 앉아 강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웠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이 차가움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재우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바람 소리였을까? 아니면 내 상상이었을까? 나는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다. 물은 흘렀다. 멈추지 않고 흘렀다. 어제도 흘렀고 오늘도 흘렀고 내일도 흐를 것이었다. 전쟁도 그럴 것이었다. 오늘 이기고 내일 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싸우는 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붉은 천릭을 털었다. 칼을 차고 언덕을 올랐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었다. 새로운 전투가 기다리는 날이었다. 그렇게 임진년 5월이 지나갔다. 기강에서의 승리는 작은 시작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암진에서, 화왕산성에서, 진주성에서 나는 계속 싸울 것이었다. 붉은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